나타가 이 방법만은 쓰고 싶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용왕 겨드랑이 밑에서 안녕하십니까, 총총합니다. 지난번 댓글에도 그렇고 나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검은신화 50에서 시작된 세 번째 이야기, 나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타라는 캐릭터가 그냥 소설 캐릭터가 아니고 예전부터 전해진 신화 속 인물이다 보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변한 것들도 많은데, 일단 오늘은 봉신연희에 나온 나타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서유기보다는 봉신연희가 설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봉신연희는 뭐냐? 그리고 나타는 누구냐? 대략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고, 봉신연희 소설의 내용을 셋으로 나눠서 나타의 탄생, 나타의 사건 사고와 죽음, 부활과 아버지에게 복수, 요렇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봉신연희는 뭐냐? 한마디로 신선들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시 중국이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인간계에 있는 도사들이나 인간계에 간섭하는 신선들을 없애버리려는 계획이 바로 봉신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실행하는 인물이 태공망 또는 강자하 또는 강태공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태공망의 오른팔격인 인물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 나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타는 누구냐? 얘도 한마디로 인조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양에 나오는 그 골렘 같은 존재인데, 나중에도 나올 사람인데 태을진인이라고 있어요. 이 선인인데 이 양반이 1500년간의 그 기술을 집약해서 만든 그 영주라는 게 있거든요. 구슬. 이거를 나타 엄마 배에 흡수시켜서 태어나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태어난 나타는 어떤 존재냐면은 의식과 자아는 있는데 피지컬도 엄청나고 수련할수록 강해지는 성장하는 무기. 소설에서는 신선들이 쓰는 무기를 보패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타는 보패인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면은, 나타의 아버지는 이정이라고 은나라의 총병입니다. 군대에서 적당히 높은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이정한테는 금타랑 목타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이 두 아들은 선계에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정의 부인 은씨라는 사람이 지금 막내를 뱃속에 갖고 있는데 3년 6개월 42개월 동안 임신 중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애가 안 나오나 싶었는데, 어느 날 꿈에 태을진인이 아까 말했던 그 영주를 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서 배에다가 쑥 흡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산기가 있어서 무언가를 낳게 되는데, 시녀가 와가지고 주인이 큰일 났어요, 요괴가 태어났습니다 해서 이정이 들어가 보니까 웬 빨간색 고깃덩이가 그냥 막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정이 너무 깜짝 놀라서 칼로 그 살덩이를 팡 잘라버렸는데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나중에 태을진인이 와서 아이 상태를 보더니 애가 몇 시에 태어났냐고 물어봅니다. 이정이 아이가 축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태을진인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인시에 태어났었어야 했는데 축시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얘가 인생이 좀 꼬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살덩이를 칼로 잘라내갖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태을진인이 애를 잘 보살피라고 하면서 보패를 2개를 주고 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패는 도사들이 쓰는 무기 같은 건데, 첫 번째는 붉은색 비단 같은 혼천릉, 그리고 건곤건이라는 거를 왼손에 달아주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로켓 펀치 같이 발사되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나타의 주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정과 은씨 부인의 사랑을 받으며 나타가 7살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7살이 된 어느 날 밖에서 놀다가 더워가지고 시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애기가 신이가 난 거예요. 신이가 나고 기분이가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놀다가 더 재밌게 놀 거 없을까 찾다가 혼천릉을 물에다 넣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놀았는데, 의도치 않게 보패가 작동이 되면서 물길을 따라 동해 용궁까지 이 보패의 기운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동해 용궁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깜짝 놀라서 용왕이 부하를 파견을 했는데, 부하가 가보니까 웬 조그만 애가 보패를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나타가 듣더니 잘 안 들리니까 나와서 얘기해. 그러니까 부하가 이 건방지 꼬맹이가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도끼질을 하려고 하는데, 나타가 깜짝 놀라가지고 피하고 도망가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건공건을 발사를 해버린 거야. 빵! 그리고 바로 용왕의 부하가 헤드샷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거를 용궁에서 지켜보고는 용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쟤 보통이 아니다, 안 되겠다, 군대를 끌고 가야겠다 해서 군대를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용왕의 아들이 아버님 어디 닭 잡는데 소 쓰는 칼을 쓰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서 출병을 하게 되죠. 나타가 시냇가에서 건공건에 피가 묻어가지고 건공건 씻고 이제 다시 또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풀장의 파도처럼 파도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하마를 탄 용궁 왕자님 나타나고, 그리고 물고기 군대들 막 뭐 굴비
제비, 뭐 우럭 이런 애들이 창 들고 나타난 거겠죠. 창 들고 나타나서 나타를 위협을 합니다. 잠시 이제 통성명을 하고 용궁 왕자님하고 나타하고 말싸움이 시작이 돼요. 근데 말싸움 하다가 왕자님이 열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나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나타가 그 몸싸움도 잘하는데 말싸움도 잘하는, 그러니까 싸움은 다 잘하는 애인가 봐. 나타를 공격을 하는데 나타가 가볍게 한번 피하고는 혼천릉으로 하마랑 왕자님을 한 번에 묶어버리고 건궁건으로 한 번 또 빵 날려갖고 왕자님도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어버립니다. 요단강으로 건너 왕자가 이제 다시 툭 떨어지면서 원래는 용왕의 아들이니까 용일 거잖아요. 작은 용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죽은 왕자를 보더니 나타가 아련하게 아빠를 생각합니다. 용의 힘줄이 갑옷 만들 때 좋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갑옷 만드실 때 됐는데 내가 용의 힘줄 구해다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첫 월급 타면 부모님 빨간 내복 사드리고 양복 맞춰드리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옷 한 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등뼈를 뽑고 힘줄을 쫙 뽑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신이 나서 집으로 오게 되죠. 엄마가 나타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나타가 어머니 죄송해요. 놀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네요. 다음에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서 용왕이 열받아가지고 나타네 집으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 이정하고 용왕님하고 동창이었어. 아빠도 선계해가고 훈련받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훈련했었던 사람이 용왕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용왕이 따져 물으니까 이정이 야 나타야 너 잠깐 와봐라 하면서 너 이거 진짜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타가 사실은 맞는데 자기는 정당방이다. 나 저기 물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웬 이상한 요괴가 와가지고 자기 위협하길래 물리친 거고 나중에 좀 있으니까 막 물고기랑 뭐 하마 탄 어떤 용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난 그랬다. 난 정당방이다. 근데 용왕님이 오셔갖고 그렇게 속상하신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이거 힘줄 제가 이거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힘줄 이렇게 딱 주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제 용왕이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야 너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저기 1000개에다가 너네 다 고소할 거야. 법정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갑니다. 이정이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나타야 어떡하냐?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타가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누굽니까? 제가 태을진인의 제자고 제가 소속이 1000개인데 저기 그 건방진 용왕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태을진인한테 일단 갑니다. 그래서 태을진인한테 사정을 설명했는데 이게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아니지 그 제자의 그 스승이라고 태을진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큰일인데 이런 거 가지고 시끌시끌해서 되겠어? 내 말만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면서 어떤 계책을 알려주는데 이게 가관입니다. 다음날 나타가 1000개로 오픈런 해서 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용왕이 오거든요. 고소하려고 고소장 들고. 그러니까 용왕한테 건곤건 팍 날려버리는 거 바로. 그래서 용왕이 맞고서 푹 쓰러지는데 막 아파하고 있는 용왕을 막 두들겨 팹니다. 기절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붙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용왕이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묶여있네. 야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나 용왕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계속 때려 막. 고소 취하해, 고소 안 한다고 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용왕이 도끼가 올라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용왕인데 이 정도 가지고 나를 포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나타가 이 방법만은 쓰고 싶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용왕 겨드랑이 밑에다 손을 넣는 거예요. 이게 용들이 사람으로 변신할 때 다른 데는 다 사람이 됐는데 여기 겨드랑이 밑에는 용의 모습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여기 용의 비늘이 있는데 나타가 거기다가 손을 넣고서 용의 비늘을 하나하나 딱 팍팍 뽑으니까 용왕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피를 뚝뚝 흘리면서 막 결국에는 울면서 고소 안 하겠다고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다른 용왕들이랑 이제 다시 고소를 준비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황이 정리는 됐는데 정리가 된 게 아니죠 사실은. 이제 나타가 아빠한테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용왕의 비늘을 뽑았다. 이정이 야 너 제정신이야 미쳤냐? 이정이 잔소리를 하니까 나타는 최선을 다했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 걸,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 정당방인 걸 이렇게 속상해하면서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성루로 올라가는데 성루에 어떤 활이랑 화살을 발견을 해요. 알고 봤더니 이건 전설의 활, 전설의 화살. 그리고 그쪽 동네에서는 총병인 이정만 쏠 수 있는 화살이었던 거예요. 거의 뭐 보패급의 무기, 엄청난 무기인 거죠. 근데 또 나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패 인간이니까 이런 것도 그냥 쉽사리 편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스승님이 내가 나중에 강태공이라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활 쏘면 좋을 테니까 활 쏘는 연습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서 그냥 들고 쏴버려. 이게 보통 자기가 연습하면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나타가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건지 순수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거잖아. 내가 운전하고 싶다고 운전면허 따야 되니까 길 가던 택시 붙잡아갖고 GTA처럼 사장님 끌어내갖고 내가 이거 타고서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전설의 무기니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슝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가 와 저거 장난 아닌데 저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러는데
이게 또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저기 신선 중에 석기낭랑이라는 신선이 있는데 그 제자가 약초를 캐다가 갑자기 날아온 화살에 목이 팡 뚫려버리는 거예요. 석기낭랑이 열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화살인가 봤는데 이정이 관리하는 화살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정을 쫓아갔는데 웬걸 석기낭랑이랑 이정이랑 또 동창이었어. 이정이 뭐 인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죄하려고 석기낭랑 사는데 나타 끌고 갑니다. 야, 너 요 괜히 들어갔다가 석기낭랑님 자극할 수 있으니까 아빠가 먼저 들어갈게. 아빠가 먼저 들어가서 이야기 좀 풀어보겠다 하고는 석기낭랑한테 가갖고 아 선배 저 왔어요 하면서 적당히 좀 이야기 풀고 석기낭랑이 야 그럼 일단 나타 한번 데리고 들어와봐 하고서 집 밖에 있는 나타를 데리고 오라고 자기 제자를 내보내는데 나타가 다른 제자가 나오니까 석기낭랑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줄 알고 그냥 그 제자를 또 죽여버렸어. 순수해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갖고 제자를 또 죽여버린 거예요. 이걸 보니까 석기낭랑이 어떻게 했어?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거 없어. 그냥 뭐 열받아가지고 나타를 잡아 없애려고 쫓아가는데 나타가 맨 처음에는 막 자기가 갖고 있는 보패 쓰면서 좀 저항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신선이랑 싸우기에는 아직 수련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태을진인 사는 데로 갑니다. 그리고 스승님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석기낭랑이 이제 태을진인 집에 가는 거죠. 똑똑똑 띵동띵동 태을진님 안녕하세요. 저 석기낭랑인데요. 나타 집에 있나요? 태을진인이 딱 나와가지고 얘기해요. 나타가 앞으로 할 일이 있는데 이런 사소한 일 가지고 피곤하게 하지 말자. 나타는 지금 수련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애다. 큰 일을 할 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애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와 스승이 문제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석기낭랑이 못 참겠다 하면서 태을진인하고 1대1 대결을 벌이는데 태을진이 또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보패로 석기낭랑을 간단하게 처치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태을진인이 나타한테 야 저기 가봐라. 지금 용왕들이 네 부모님 납치해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타가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스승님 어떡하죠? 걱정 마라. 내가 다 계책이 있다 하면서 알려주고 나타를 보냅니다. 나타가 용왕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하고는 부모님을 향해서 큰 절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소설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장면이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태을진인의 계획이 이랬습니다. 나타가 몸을 버리고 홀령만 남게 되면은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집 근처에다가 나타의 사당을 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향 냄새를 3년간 맡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태을진인이 나타의 홀령을 다 수습한 다음에 나타한테 얘기를 해주고 나타가 엄마 꿈에 나타납니다.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엄마가 어떡하겠어. 내 자식인데. 이정한테 얘기하고 어떻게든 그 사당 지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정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정이 나타한테 질려버린 거야. 너 때문에 저기 지금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되고 지금 우리 온 가족이 다 죽을 뻔했는데 나탄 잊어버리자고. 걔를 왜 부활시키냐고. 근데 이게 엄마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비상금이랑 주식이랑 그동안 자기가 재테크했던 거 다 정리해가지고 사당을 지어주는데 나타는 사당에서 향 냄새가 계속 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면은 향은 사람들이 와서 피워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끊이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내 사당이 용하다는 소문이 나야 돼. 그리고 나타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조금씩 지역에서 이제 유명세를 쌓아가서 인플루언서가 되어가고 있는데 반년이 지나서 이정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정이 가가지고 사당을 부숴버리고 불질러 버립니다. 그 사당이 부서지니까 나타는 상심하게 되고 이제 자기가 사람으로 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또 스승님한테 갑니다. 태을진인이 고민을 하다가 그 방법이 있었지 하면서 연잎이랑 연꽃을 이용해서 나타의 새로운 몸을 만들어서 부활을 시켜주고 부활을 축하하면서 보패를 선물로 줍니다. 막 뭐 무슨 불이 나오는 창 그리고 막 물건 담을 수 있는 그 도라에몽 4차원 주머니 같은 것도 주고 하늘을 날게 하는 어떤 부스터 같은 거 발에다가 이렇게 달아줘요. 그랬는데 나타는 태을진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빠한테 복수를 하러 갑니다. 이정이 나타가 오는 걸 보고서 피해서 도망치고 처음엔 첫째 아들한테 가가지고 선계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 아들한테 가서는 야 나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첫째가 나타한테 나타 내 이 녀석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타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닙니다. 형님 나오십시오. 비킬 수 없다.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떠나라. 오케이 하면서 바로 한 방에 빵 때리는데 봐줘가지고 기절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기절하고 다시 아빠를 쫓아가는데 어떤 신선한테 걸리게 됩니다. 이게 이정이 인싸였나 봐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많나 봐. 그래서 선배님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어떤 신선한테 걸려서 붙잡히는데 그 신선이 또 태을진이랑 아는 사이였던 거야. 그래서 이게 세상이 좁아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내 등 뒤를 밀어주지 못해도 내 발끝을 잡을 수는 있다고.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태을진이 오게 되는데 나타가 선생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태을진이 이변을 외면을 합니다. 나타를 그러게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제 아빠한테 복수는 그만하고 저희 가서 수련이나 해라 하면서 나타한테 내비 찍어줘요. 그래서 여기 가라고 해서 나타 저기 가라고 하는데 나타가 글로 가나 안 가죠. 다시 아빠한테 쫓아갑니다. 이정한테 복수를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정하고 다시 추격전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정이 가다가 연등도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정의 사정을 듣고 연등도인이 돕기로 하는데 이 연등도인이라는 양반이 진짜 엄청난 신선입니다. 선계에서 상위 1% 정도 되는 신선이어가지고 나타가 상대도 안 되죠. 그래서 나타를 상대할 때 사용한 보패가 영롱탑이라고 거기에 갇히면 엄청 뜨거운 열 때문에 괴롭게 되는데 나타가 결국 그 힘에 굴복하게 돼요. 나타한테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복수를 포기해라 라고 하니까 앞으로 안 그러겠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증오심을 가지고 있죠. 언젠가 내가 복수를 하겠다. 연등도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정한테 영롱탑을 주면서 이 탑을 항상 들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정은 탁탑천왕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나타의 탄생과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후에 나타는 훈련을 하면서 태공망을 기다리게 된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셨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응원과 지지, 좋아요, 뭐 구독,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부탁드리고 댓글로 궁금하신 이야기,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누가 한번 후려 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